박근혜 대통령이 사람을 죽인 건 아니잖아요. 그거는 모르죠. 어떻게 알아요? 몰라요? 박근혜가 죽였는지 안 죽였는지. 그 심각한 발언인데. 박근혜 주변에 사람들이 이렇게 계속 죽고 있는데 네. 이러다가 전 국민을 용의자로 만들겠어요. 그러게 우리가 이거를 누가 죽였는지 왜 죽였는지 의문이 너무 많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건 저희끼리 얘기해서 답이 안 나오기 때문에 또 전문가님 저희가 모신 거잖아요. 자, 그럼 대표적으로 얘기해야 될 게 어떤 사건이 있을까요? 일단 바디 카운트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박근혜 바디 카운트다라고 하면 박근혜 주변에서 그 연쇄적으로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의 숫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뭐 오촌 조카 살인 사건이라든지 뭐 박지만 씨의 수행 비서가 최근에 또 돌아가셨죠. 뭐 이런 석연치 않은 이유 때문에 박근혜 씨 주변에서 사람들이 자꾸 죽어가요. 그래서 이것들을 한번 저희가 모아서 이 사람들이 왜 죽고 뒤에는 또 어떤 정황 배우가 있을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예. 네. 네, 맞아요. 신기하게도 진짜 이상하게 박 대통령 주변에 항상 의문의 죽음들이 산재해 있는 것 같아요. 네. 소름. 이게 뭐야? 굉장히 어색한 좀 뭐죠? 근데 청취자들이 저걸 되게 좋아합니다. 이런 거 되게 좋아해요. 되게 좋아해요. 자, 싸가지 한번 해주세요. 동시에 해볼까요? 소름. 아유, 안 맞아. 네, 이분하고 예. 호흡 못 맞추겠어. 자, 아까 말씀하신 네. 오천 조카 박용철과 그의 사촌 박용수의 살인 사건. 네. 이 미스터리 한번 좀 얘기해 주시죠. 네. 뭐 TV 어떤 프로그램을 통해서 여러 차례 보도가 된 오천이면 그뭐 내용이죠? 네. 오천이. 오촌이 정확히 어떤 관계죠? 아직 그러니까 이제 박근혜 씨의 네. 사촌들이죠. 네. 그러니까 이제 박근혜 씨가 고모예요. 네. 이 두 분의 고모예요. 근데 왜 사촌이 아니라 오촌 조카라고? 아니 고모니까 학렬이 위에 아, 오니까. 그렇군요. 저희가 이 정도로 무식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 내용은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2011년 9월 달에 발생한 사건인데 당시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은 한나라당의 대선 후보였고 네. 이 오천 조카였던 박용철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의 사촌 형이었던 박용수에게 살해당하는 사건이죠. 근데 이때 뭐 국적은 캐나다인이었던 걸로 보이는데 네. 네. 단풍나무에서 목을 맨 채로 발견이 캐나다에 됐죠. 어울리네. 네. 그리고 경찰은 그러니까 박용수 씨의 가방에 있는 회칼 등을 보고서 평소 사촌 동생의 건방진 태도에 앙심을 품고 칼과 망치로 박용철 씨를 죽인 뒤에 죄책감에 자살했다. 뭐 이런 식으로 사건을 종결했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둘 다 죽은 거죠. 네. 한 명은 죽인 거고 한 명은 자살한 거다. 이렇게 이제 네. 발표한 거고. 네. 이거와 관련된 또 다른 살인 사건이 벌어집니다. 짱구파 보스 황 씨가 라면을 먹다가 천식으로 사망을 한 건데요. 짱구파 이건 좀 너무한 거 같아. 짱구파. 그것도 라면 먹다 천식으로 죽었대요. 음. 참 이게 근데 공교롭게도 이 황 씨가 박용철 씨가 살해된 지 약 1년 만인 2012년 대선을 2달 정도 앞두고 아니, 갑자기 그러니까 근데 그 죽은 사람이 거예요. 누군데요? 이 사람이 예. 제가 설명할까요? 예. 네. 그 박용철이라는 사람이 유경재단의 폭력 사태에 연관이 돼 있어갖고 네. 여러 의심을 받고 있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미움을 받죠. 일종의 팽을 당한 거예요. 네. 박용철 씨가 그래갖고 어디에 붙었냐면 박근영 씨의 남편인 신동욱 총재 쪽에 붙은 거예요. 원래는 이제 박근영 신동욱 쪽에 적대하는 네. 쪽에서 반대파였다가. 폭력 사태를 수조했다가 그 적대하는 쪽이 누구라고는 제가 말씀 안 드리겠지만 다 이해하시는 쪽이고 네, 네, 네. 그분 그래서 있죠. 박근혜 대통령 쪽. 예, 그렇죠. 그러니까 했는데 어떤 이유 때문에 팽을 당해갖고 그 법정 증언을 그러니까 말하자면 신동욱 씨 유리하게 하도록 예정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며칠 뒤에 말하자면은 신동욱 총재의 유리한 증언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러니까 사실 누군가는 위협을 느꼈겠죠. 그 상황이 지금 상황이고요. 거기에 이제 주변에 같이 잘 따라다니는 사람이 박용수라는 또 사촌 형이에요. 두 사람이 나타나는 거죠. 이제 그 사람 둘이 이제 술을 먹어요. 술을 먹고 강남에서 술을 먹고 왕십리 쪽에서 또 2차 술을 먹으러 노래방에 왔는데 그 노래방에 같이 동석했던 사람이 이 짱구파 보스인 황실한 사람이에요. 아니 근데 짱구파가 원래 좀 큰 파입니까? 이제 이 말이 이제 네. 이때 무슨 문제가 되냐면 실제로 짱구파라는 게 있느냐? 어. 왜냐하면 그냥 만들어낸 거냐? 이것도 사실 의심이 되는 거예요. 아니, 만들려면 좀 멋진 이름을 만들지.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죠. 이 조직에 대해 몰라. 그 조직은 뭐냐면은 짱구형 부르니까 수사관들이 짱구파 맞네. 짱구파 이렇게 만드는 형태가 돼갖고 왜 그런 논란이 되냐면요. 어떤 의심까지 되냐면 그 현장에
그 현장에 아예 없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을 먹는 예, 노래방이란 데에서 있었다고 하지만은 솔직히 그거는 진술뿐이고 증거가 없어요. 음. 굳이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왜 황씨란 사람이 갑자기 사라져야 됐냐면은 그걸 증명해줄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황씨에 의해서 박용철, 박용수란 사람이 노래방에서 술 먹었어요. 나랑 같이 있었어. 라고 하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얘기해 보면은 만약에 황씨가 없었다고 하면은 거기에 노래방에 갔다는 것도 사실은 오히려 없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왜 황씨가 중요했냐면 그래서 중요한 건데 그것이 알고 제작진에서 간파를 하고 네. 황씨라는 사람을 추적해서 증언을 듣기로 했었는데 뭐 이렇게 왔다 갔다 또 갑자기 천식으로 돌아가시게 되는데 네. 소름 나는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네. 네. 준비하세요, 다들. 소름. 김정남 사건에서 무슨 약품이 쓰였죠? 마 어쩌고. 브로마, 브로마. 뉴스틱이죠. 예. 네. 그 작용이 뭐냐면은 그 근육을 확 당겨주는 거예요. 이 사람이 황 씨가 무슨 뭐였죠? 천식. 천식. 네. 네. 천식의 증상이 어떻죠? 기침이 열리는 거잖아요. 네. 네. 이걸 다치게 하는. 아. 그러니까 기관지를 이렇게 확 그렇죠. 네. 아. 기침은 왜 하냐면은 계속 열리니까 기침하는 거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그 제가 뭐 이런 말씀을 드리면은 의심을 하는 거냐? 네. 의심하는 거 아닙니다. 그럴 수도 의심하는 있다. 거 아니지만은 네. 그 작용제들이 대부분 아. 천식이 걸렸다고 하는 사람들을 죽일 때 쓰는 약품들. 아. 그렇군요. 소름. 소름. 난 정확하게 잘 이해를 아, 못했어. 그러니까 그 이렇게 근육을 위축시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근육이라는 아니 근데 거잖아요. 그거는 네. 이해하겠는데 그게 소름 끼칠 만한 얘기라는 게 뭐랑 연관돼?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 사람을 그렇게 천식으로 위장해서 그런 약품을 이용해서 죽였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한 거죠. 그건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니까 지금 이거 사람이 이렇게 건조해가지고 리액션이 이렇게 그러게. 없었어요. 아, 그래? 근데 이제 어. 아주 일반화된 약품 여기 독곡물이 일하는 건데 실제로 독곡물은 아니에요. 아, 우리가 의약품이에요. 당연히 라면 먹다 죽었겠지 이걸 설명하려고 이걸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라면 먹다 죽었는데 네. 그럼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했냐면 이 사람이 천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 근데 주변 사람들은 이 사람이 천식이 있었다는 거를 어떤 사람은 없었다고 해요. 네, 네. 네. 어떤 사람도 있었다고 해요. 아. 근데 정확히 모르는 거예요. 천식이야. 너무 흔한 또 질환이라서 갑자기 그 검사외전 그 영화 생각나네요. 저는 안 봤습니다. 안 봤어요? 영화를 진짜 안 봐 이 사람은. 영화 볼 시간 어디서 어? 시사정비서 준비해야지. 영화 진짜 안 봐. 아무튼 한가해. 예. 검사 자. 예전에 뭐가 나왔어요? 검사외전도 네. 그 조사받는 사람 한 명이 조사실에서 죽어요. 근데 천식을 앓고 있어가지고 이거 호흡기 하는 거 있잖아요. 네네. 그걸 해야 되는데 다른 검사가 와서 그걸 치워버려. 아. 그래가지고는 사실상 죽이는 거죠. 아. 근데 그 책임을 밑에 있는 검사한테 지우게 하는 내용인데 네. 그래요. 황씨 살인 사건이라고 말을 해버렸네요. 그냥 변사 사건. 네, 변사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고 그 앞에 이야기한 이 박용철, 박용수 씨가 이렇게 죽은 거에 대해서 프로파일링을 한번 해주시죠. 그러니까 그 사건 자체는 그 강북 경찰서에서 네. 했고 현장에 나간 거는 서울경찰청 과학수사팀이 나갔고요. 하필 또 제가 또 일했던 데라서 사실 많이 부담이 아. 되는데 부담이 된다는 뜻은 어떤? 거기서 그 보고서를 쓴 사람들이 제가 아. 아는 사람들이니까 네. 그 얘기는 뭐냐면은 현장 증거 처리는 제대로 됐을 수 있어요. 네. 근데 증거 처리와는 다르게 저 정도 사람이 알 정도면 현장에 오랫동안 20년 넘게 한 사람들은 대충 보면 이거는 네. 이상하다는 걸 알거든요. 어쨌든 핵심적인 거는 한 사람이 그러니까 저기 사촌 형이 사촌 동생을 부자벽에 죽이고 네. 자기는 자살했다는 건데 네. 이제 그게 이제 현장 상황과 안 맞으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다른 어떤 정황적인 것을 빼고라도 네. 그 박용철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거구거든요. 네. 네. 거구란 사람을 오늘은 거구가 많이 나오네. 네. 음. 그러니까 완전히 그 저기 유경재단 사태 때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목소리를 걸걸하고 막 음. 네. 이 정도예요. 쉽게 우리가 말하는 깍두기 네. 형태거든요. 근데 이제 그분을 사촌형이라는 사람인데 좀 왜소해요. 많이 왜소해요. 네. 근데 그 사람이 칼하고 흉기랑 또 뭐 저 맨손하고 장도리 네. 망치를 가지고 살해했다고 하는데 그 현장을 사진을 한 번이라도 본 사람을 보면은 이건 절대 혼자서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를 어쨌든 뭐 조사는 했지만은 그렇게 했고 핵심적으로는 그 두 사람 다 뭔지 말하는 수면제 성분을 먹었어요. 아, 그러니까 박용철이라는 사람은 상당히 많이 먹었고 네. 그 죽였다고 하는 사람도 일정 정도, 그러니까 한 알 분량 이상의 걸 먹었어요. 네. 네. 그러면은 내가 제일 죽이려고 하는데 나도 수면제를 먹어? 음.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네. 다시 돌아가면은 그럼 그걸 언제 어떻게 먹였는가 때문에 앞에 짱구파 황 씨가 나오는 거예요. 아, 그죠? 그러면 짱구파 소름. 황 씨가 먹였나? 아니면 네. 그 상황을 이 사람은 어떻게 이해하나? 어, 라고 돼야 돼요. 아, 시간상으로. 그렇죠. 네. 그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짱구파 황 씨가 나오는 거고. 음. 그럼 현장 상황에 다시 돌아가면은 그 사람이 거기서 이제 그 박용철 씨가 이제 거기서 살해를 당했는데 그 상황은 아무리 맞춰봐도 박용수라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네. 더 결정적인 거는 거기서부터 북한산위까지 범행 시간이 약 1시에서 1시간 반이나 2시간 정도를 걸어서 산꼭대기 거의 중턱까지 올라가서 거기서 목을 매서 자살을 해야 되는데 현장 상황은 네. 근데 밤에 산길 걸어보셨어요? 무섭죠. 랜턴 없이 걸어보셨어요? 아니요. 길이 없는 길을 그걸 갔다는 거예요. 네. 몸에 상처도 없이. 어.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빛에 의지해 갖고 새벽 1시에 그 산길을 걸어서 올라가는데 그것도 가방을 메고. 네. 근데 유일한 건 자살해러 올라가요. 네. 그게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유서는 나왔습니까? 유서는 뒤에 나왔는데 음. 유서에가 나온 게 그거예요. 내 시신을 절대 부검하지 말고 화상하라고 나와요. 근데 유서를 필적 분석을 안 했어요. 이거 상식적으로 좀 말이 안 되지 않아요? 근데 이제 상식적인 부분에서 현장에서는 안 하는 경우도 많아요. 아, 그런가요? 왜냐하면 이거 자살 맞네라고 하면 어쨌든 아까 네. 그 노래방에 없을 수도 있다 뭐 이제 이런 말도 하셨는데 이게 뭐 80년대 90년대의 얘기가 아니고 2011년 12년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노래방이 있는 정도의 동네면 온갖 CCTV들이 아마 이런 게 다 있을 텐데 이 사람이 없어도 실제 그 현장에 누가 들어갔고 하는 건 충분히 경찰이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알 수 있는데 그거는 수사가 안 됐어요. 아. 왜냐하면 이 사람의 진술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사람의 진술을 100% 신뢰한 거죠. 그러니까 신뢰하지 않을 이유가 없었으니까 당시에. 근데 그 현장을 딱 보고 나서 이거 자살이네 해서 이렇게 판단을 하고 뭐 유서에 대한 필적 조사도 하지 않았다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그 현장을 보고 그런 뭐 자살이네 아니네를 최종 판단하는 사람이 누군가요? 그러니까 그 상황 자체는 약간 좀 다르지만은 네. 기본적으로 제일 먼저 판단의 권한 있는 사람은 이 경찰서장, 네. 형사과장 2명. 그러니까 형사과장이 판단을 하고 거기에 대한 경찰서장이 동의를 하거나 반대가 될 수도 있고. 네네. 그리고 둘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강북 경찰서장이라는 사람이 네. 의원님도 아시는 네. 여당의 국회의원이 네. 뭐 했던 의심이 나는 게 그런 얘기를 그 뒤에 사람들이 많이 한 게 네. 이렇게 한 거고 네. 이제 어쨌든 판단은 형사과장이나 그 경찰서장이 하는 거고요. 네. 같이 나간 쪽이라고 하면은 과학수사계, 그러니까 지방청 과학수사계 쪽에서도 의견을 제시를 하고 그럽니다. 네. 여튼 근데 이제 이 사건과 연관돼서 짱구파 이분도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이 이 사건에 대해서 막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사망하게 되는 것으로 가고 있는데 또 이제 최근에도 보면 VIP의 5천간 살인 사건의 진실을 다시 또 그것이 알고 싶다가 그것이 알고 싶다 사람을 다 죽이는 거네. 이게 바디 카운트를 그것이 알고 싶다 카운트로 해야겠네. 응? 이걸 찾아보려고 했죠. 그래서 그 꽤 괜찮은 증인을 찾았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 사람도 또 죽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동맥경화에 의한 심근경색. 심근경색이라고 하는 걸로. 박지만 회장의 수행 비서 주모 예. 씨 말씀하시는 예. 거죠? 이것도 그러면 쭉 연관되는 스토리인 거잖아요. 연관되고 다 근육을 강화시키는 방식으로 이것도요. 다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 수서경찰서가 부검을 해서 그 사인을 밝혔는데 관상 동맥 경화에 따른 허혈성 심근경색이라고 밝혔어요. 이게 뭔 뜻인지 잘 모르겠어요. 말하자면 네. 심장의 근육이 그 일부가 굳어갖고 네. 그 안에 혈관이 죽으면 이게 심장이 불규칙하게 죽다가 허혈성으로 해서 심근이 경색되면 팍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심근경색과 같은 건가요? 같은 거죠. 같은 건데 네. 이거는 뭐냐면은 우리가 백남기 농민의 그 사인 추정할 때도 1차 사인, 2차 사인, 3차 사인이 있다는 네. 거지 않습니까?
근데 서울대 병원에서는 굳이 1차가 아니라 2차로 가서 하려고는 분명 의도가 있었죠. 네, 네. 이건 2차입니다. 어. 그럼 이게 왜 이렇게 됐냐에 대한 거를 찾아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사망하면 심장이 멈추는 네. 거죠. 네. 누구나. 최종 음. 사망은 다 호흡이 가서 죽는 음. 겁니다. 음. 중요한 건 1차. 그러니까 뭐 목을 졸랐냐, 입을 막았냐, 뭐 이런 거죠. 그게 없는 겁니다. 근데 그런데도 우리 수사가 이렇게까지 매번 이상합니까? 그러게요. 많이 허술합니다. 어. 그거를 학생들을 가르치는 입장에서 원론 따로 현실 따로를 가르쳐야 되는데 되게 피곤합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무슨 외압에 의해서나 아니면 뭐 그렇게 바뀌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허술한 건가? 제대로 하지 않으니까 허술해지는 건가요? 간혹 이제 뭐 가끔 전화가 오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어떤 분명한 이유 없이 덮이는 경우도 있고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 깊이 찾아야 돼. 수사를 해야 되는데 네. 시간과 돈이 없고 하다가 이제 엎어지는 경우가 대다수고 그렇게 돼요. 전문가 입장에서 보시기엔 이건 하다가 그냥 자연스럽게 엎어진 것 같습니까? 아니면 아니죠.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냐면 주요 이제 이런 박지원 회장 같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 관련된 사건 같은 경우는요. 네. 지방청이나 경찰청에서 매우 주요하게 봅니다. 아. 그래서 이 부분을 딱 봤을 때 문제가 생길 것 같으면은 이제 뭐 지방청으로 이관을 해라 아니면 뭐 이렇게 해서 관심을 많이 갖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하서 할 수는 없어요. 주요하게 잘 관리된 결과네. 그렇죠. 그런 부분이라는 건데 이게 실제로 뭐 이렇게 그냥 신경에서 죽을 수도 있는 거고 문제는 제가 의심하는 거는 그런 네. 거죠. 네. 1차가 필요하다. 1차가. 음. 그러니까 말하는 이 사람이 원래부터 이제 흔히 말하는 뭐 아주 비만이어 갖고 네. 갑자기 뭘 뭐 먹다가 이렇게 해서 했다 이렇게 해서 됐다. 네. 뭐 이런 부분이 있었느냐라는 걸 수사를 통해 파악해야 되는 건데 네. 제가 항상 이런 수사 발표 때 욕을 많이 하는 거는 이 새끼들아 네. 1차를 발표해야지 아. 왜 2차를 발표하냐. 근데 국민들은 몰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심근경색으로 사망했다라는 발표는 이 사람이 죽었다라는 발표랑 똑같은 거네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의원님 죄송한데 의원님들도 사실 잘 모르시잖아요. 몰라요. 왜냐하면 어떻게 알아요? 법과학을 잘 해주는 거 아니고 네. 표창원 의원 정도는 아실 텐데 너무 바쁘시니까. 근데 이제 말하자면 그런 거죠. 주요 여당에도 경찰이었던 분들이 많죠. 네. 검사였던 분들 많죠. 근데 그분들은 말씀 안 하시잖아요. 네. 말하자면 그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 근데 이 사건을 볼 때 사건 자체만으로도 문제가 있지만 사건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 정황이라든지 주변 인물들과의 관계라든지 이런 것들도 결국 사건의 실체를 파악하는 데 필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이 당시에 이 사람이 왜 타살로 볼 수 없는지, 왜 이 사람이 어떤 일에 연루돼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죽었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갑자기 쓰러져 있는 상태에서 이제 이분이 돌아가셨다고 하면은 네. 그 정황적인 그러니까 이제 아까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이분이 꼭 그렇게 쓰러져야 되는 어떤 이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거예요. 이거는 말하자면 의학적인 것이 아니라 정황적인 거죠. 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분이 평소에 이제 활발하게 운동을 하시고 있었고 관리가 잘 되고 있었는데 이렇게 됐다고 하면 이건 심각한 문제가 있어갖고 수사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네. 네. 근데 평소에 완전 뭐 사는 것도 개판이었고 뭐 포금하고 뭐 그랬다고 하면은 이런 것들이 일목요연하게 플로우 차트로 해서 수사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그냥 이렇게 죽었다라고 하면은 네. 네. 근데 문제는 그걸 수사를 하게 되면은 많은 다른 게 드러나잖아요. 네. 그죠? 이분이 유경재단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이 네. 대한민국에서 유경재단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진실을 조금이라도 알거나 아니면 그것을 언론과 접촉하려고 하는 낌새가 보이거나 하면 죽는 거죠. 그러니까 네. 이 주모 씨가 전날 누구를 만났는데 사실 만난 사람은 이 사람이 모시던 사람들이잖아요. 네. 그럼 그걸 다 이제 언론에다 노출이 돼야 되는 거예요. 네. 그걸 꺼려하는 분들이 계시겠죠. 네. 박영철 씨, 박영수 씨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그걸 다 플로이 차트로 수사를 하게 되면은 이분이 누굴 만났고 거기서 뭘 했고 이런 것들이 다 조사가 돼요. 네. 그러면은 그럼 안 되죠. 네.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겠죠. 네. 이렇게 이런 부분. 그러니까요. 진짜 그- 이 유경재단과 관련된 분들이 다 바디 카운트 여기 안에 포함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유경재단 바디 카운트가 한 명 더 있긴 한데 사실은 이제 이분은 사고일 확률이 훨씬 더 높아서 네. 이 바디 카운트라고 하는 건 약간 맞을지 아닐지 모르겠는데 선거 기간에 있었던 일인데요. 대통령 선거 기간에 유경재단 폭력 사태 원래 주도했던 7인의 멤버였었던
지금 이제 문고리 3인방 이렇게 부르잖아요. 네. 근데 원래 문고리 권력은 4인방이에요. 네. 예, 그리고 이춘상 보좌관이 4인방 중에서도 가장 높은 등급의 그러니까 네. 사람이었던 거죠. 이춘상 네. 보좌관이. 근데 선거 기간에 이제 교통사고로 사망을 하거든요. 그래서 네. 우리는 실제 선거 기간에 교통사고가 진짜 많이 납니다. 교통사고 엄청 많이 나고 신호 위반 다 하고 다니고 그럴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그러니까 왜 그럴 수밖에 없어요? 하루에 네. 당 대표나 뭐 대선 주자나가 움직이는 거리가 지역별로 많아서 한 20군데 정도로 돌아다녀야 돼요. 네네. 그래서 기자단들도 그 20개를 다 못 따라다녀요. 아. 그래서 A조, B조로 해서 음. 그 다음 단계는 이 팀은 안 가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죠. 근데 후보들은 경찰 경호를 받고 가니까 네. 그냥 뚫고 가거든요. 네. A급 경호를 해주니까. 근데 그 대변인단이나 수행원들은 경찰이 에스코트를 안 해줘요. 네. 그러니까 그냥 불법으로 다녀요. 음. 그냥 버스 전용 차선 아마 딱지 끄는 걸로 치면은 몇백만 원 나올 거야. 참거니까. 네. 과속 방지 이런 거. 근데 그래서 그냥 교통사고로 사망했겠거니라고 우리는 이충상 보좌관은 생각하는데 네. 여튼 이제 이분도 유경재단 사건, 특히나 네. 유경재단 폭력 사건에 대한 진실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니까 네. 일단 카운터에는 넣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당시 그렇죠? 이분의 포지션 때문에 의문 났던 그거죠. 이분 포지션이 그 지금 대통령이신 분의 거의 수석 보좌관이 네. 되잖아요. 나머지 세 분이 약간 밑에 있었던 예. 분이고, 그때 이제 말하자면은 뭐 이제 흔히 말하는 정 씨라든가 최 씨 같은 사람들 포지션과 겹치는 부분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춘상이라는 사람이 이 죽을 때도 그게 작용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의심이 드는 거는 그거죠. 그러니까 네. 이런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포지션 겹치는 걸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네. 뭐 의원이 잘 아시겠지만 이게 내 건데 내 걸 가지고 있으면 이게 네. 그 옆에 있는 형제라도 물어뜯거든요. 그러니까 적어도 뭐 그런 부분 때문에 의심을 많이 받았던 부분이 알력 있었어요. 다툼. 예, 알력이 분명히 있었을 거라는 네. 생각이 혹시 저랑 포지션이 겹치는 분이 있으시면 전화 주시면 저는 언제든 그 물러날 용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예? 누구 생각나는 사람 누구 있어요? 진성준이요. 진섬준? 노잼. 그래 맞아. 그리고 또 이준석하고도 또 가끔 웃기던데. 아니 그게는 뭐 우리 당은 아니니까 그래요? 같은 직을 할 일은 없잖아요. 음. 진성준 의원님 보고 계시면 조심하세요. 몸 제가 조심하세요, 언제든. 의원님. 서로 멈췄어요. 아 그리고 솔직히 진성준 의원님이 뭔가 사고를 당하면 김광희 그렇지. 의심 그럴 수 받지. 있어 하는데 노잼 개판 수장 노리고. 내가 사고를 당하면 아이 진성준 맞아, 그럴 것 같아. 그렇게 착한 사람이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 이건 평판 관리가 중요한. 평판 관리가 거지, 중요해. 이게. 어? 큰일 났네. 다 죽어. 오랜만에 해봤다. 예. 오늘 되게 어울리는 드립인 것 같아요. 오늘 시간에. 자 이렇게가 이제 대통령 되기 전의 사건들이 거의 이제 대부분이고 대통령이 되고 나서의 사건들도 이제 계속 발생하잖아요. 그 첫 번째 사건 뭐로 볼 수 있을까요? 저는 이거 번개탄 피워서 자살한 분이 두 분 계세요. 아 예. 네. 정윤회 문건 유출 사건의 용의자로 지목됐던 최모 경위. 2014년 12월에 그 조수석에 번갯불을 피우고 그 사체로 발견이 되셨고요. 그리고 2015년 7월에는 전에 그 이탈리아 해킹 팀으로부터 해킹 프로그램을 구매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었던 RCS 프로그램이라고 네, 하는 국정원 직원 임모 씨가 또 번개탄을 피우고 흔히 잘 자살을 아시는 했어요. 마티즈. 그렇죠. 네. 그 이분들이 근데 하나같이 의심이 받는 게 이렇게 그 가족들의 증언으로 봤을 때 이분들이 자살할 이유가 전혀 없었다는 거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은 국정원 임모 씨 관련된 마티즈는 그 저 김어지 총수의 거기 나가서도 제가 네. 잠깐 말씀드렸지만 마티즈에 번개탄을 펴서 한번 죽은 거 실험해 보자. 그 마티즈가 작잖아요. 네. 네. 근데 열축적이 굉장히 높아요. 더워서 안 되나요? 더운 무슨 문제냐? 네. 타버려요. 네. 자동차가 왜냐하면 차 안에 여름에 네. 차 안에 그 저 라이터 그 일회용 터지죠. 라이터 넣으면 네. 터지죠. 그러면 그게 불이 붙어갖고 싹 타버리거든요. 네. 번개탄이 얼마나 열량이 높아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이렇게 죽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번개탄을 미리를 한 다음에 그것을 어느 정도까지 한 다음에 넣고 그래도 열이 높아요. 작으면 열이 이제 복살이 발생하기 때문에 소파가 녹아갖고 그래서 보통 이렇게 번개탄 자살일 경우에 종종 아니면 상당수가 앞에 놨을 경우는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은 전소되는 거고 뒤에 놓으면은
가능해요. 네. 그걸 모르는 사람이 했다고 하면 이해를 하겠어요. 네. 근데 이제 제가 이걸 그때도 말씀드린 이런 메커니즘을 구체적으로 설명 안 드린 거는 이렇게 죽는 사람이 또 많으니까. 아. 근데 그 부분하고 뭐 당연히 마티즈의 돌 괴었다는 것부터 시작해 갖고 네. 그다음에 또 이 자살하려고 하는 부분에서 차문 틈을 막지 않았다는 부분도 이런 부분들이 다른 건 모르겠지만 그 저수지 밑에서의 현장 상황에 대한 것이 일치하지 않는 부분을 저는 이제 설명을 했고요. 네. 상당 부분이 이건 좀 매치되지 않는 부분이다. 네. 적어도 그 부분이 있었고 최경희 사건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그 형님이나 아니면 가족들이 특검에 이제 그걸 진정서를 제출을 해갖고 수사해 달라고 했는데 네. 뭐 수사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 범위가 넘어갈 수가 있으니까. 근데 그 상황 자체도 되게 웃긴 거는 그 길 경기도 이천에 있는 그분 고향에 있는 길 이렇게 오픈되지 않은 약간 오픈되는 곳에 길가에서 자살을 했거든요. 네. 태워갖고. 근데 문제는 그러면 그거를 그 번개탄을 어떻게 구입을 했느냐. 그리고 사람이 지나가는 길인데 그것을 어떤 방식으로 했느냐 부분이 규명이 안 되고 이 최경희 사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정확한 수사가 전체적으로 진행된 것이 아니라 네. 유서와 정황을 보고 이제 내사 종결된. 지금까지 말씀드린 분들 말고도 박근혜 주변에서 돌아가신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세요. 이번 네. 어떤 분들이 이렇게 바디 카운트에 체크가 됐는지 한번 먼저 살펴볼게요. 그 먼저 그 최태민 씨를 파헤쳤던 종교 연구가 탕명환 씨가라는 분이 계셨는데 지난 94년에 자기 아파트 근처에서 한 광신도에게 살해를 당합니다. 네. 그리고 제4공화국이라는 그 MBC 드라마였죠. 이 제4공화국을 촬영했던 촬영 감독이 의문의 교통사고를 당해서 돌아가시고 그 사람만 이거는 노린 게 너무- 아니라 그 촬영 팀을 노렸는데 네. 그분이 돌아가신 거죠. 그러니까 주변에 있던 분들은 요행이 살아남았다고 네. 하는 것 때문에 이 사건이 이제 문제가 됐던 거는 특히 이제 당시에 이제 현장에서 이동할 때 교통사고가 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해버리니까 상당히 좀 의문을 가졌던 네. 사건이었던 거죠. 그리고 박정희 생가 회장이 2008년에 그 총선을 앞두고 20대 남자가 휘두른 흉기에 맞아서 생가 보존회장. 생가 보존회장이 음. 김재학 씨라는 분이 20대 남자가 휘두른 흉기에 맞아서 숨졌습니다. 그리고 또 이분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네요. 유병원 씨. 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텐데 의문사죠. 그때 회자됐던 말 중에 하나가 유병헌 시신이 발견되니 유병헌이 기뻐하겠다. 라고 하는 얘기들 막 있었잖아요. 그렇죠. 진짜 유병헌이 죽은 걸까? 뭐 이제 세월호의 실소유주니 뭐 이제 이 내용들 있잖아. 그거는 좀 논외로 치고 사건 자체 사망 사건으로만 봤을 때의 유병헌이라고 하면 진짜 유병헌은 죽었을까요? 글쎄 말입니다. 저도 이제 그 우리 의원님이 순천 지역 고시지만 제가 순천에서 대학 교수도 하고 그래서 순천대학교에 계셨어요? 아니요 순천 청암대? 예, 그 앞에 있는데 제일대학교? 예. 순천에서 출마하실 생각은 혹시? 전 목숨이 소중하기 때문에 네, 순천에 출마한다 그러면 카운트돼요. 이게 카운트됩니다. 예. 그래서 거기 그리고 이때 유병헌 시체가 발견됐을 때 제가 처음으로 이제 YTN이랑 같이 네. 네. 라이브로 했었죠. 그리고 그 순천 지역은 잘 압니다. 네. 두 분 다 그럼 시체를 보신 거예요? 유병헌 시체를 실제로 의원님도 보셨다고. 보셨다면서요? 네. 저는 시체 봤어요. 예. 저는 이제 시체는 그 뒤에 봤고 현장에서 목뼈 3개 네. 그거 보고 거기 발견한 사람도 봤죠. 그러니까 아까 뭐 그 RCS 프로그램 특위니 뭐니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때 이제 세월호 국조특위 네. 위원을 하고 있었던 시기거든요. 네. 뭐 전 나름대로 일 많이 했잖아요. 네. 뭐 연관되는 일은 많이 했는데 결론은 밝힌 건 없어요. 근데 이때 그 유병헌의 시신이 이제 밝혀져서 유병헌이냐 아니냐라고 한 논쟁에 막 붙어서 그러면 국가수에 가서 냉동고에 있는 유병헌을 봐보자. 그래서 우리가 보면 확인될 거 아니냐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이유를 한 거죠. 근데 교수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국회의원들 그걸 보면 뭘 알아? 사실. 근데 진짜 이제 냉동고에 있는 시신이라고 하는 것을 거의 본 적이 없잖아요. 네. 그리고 이게 정상적인 시신도 아니고 네. 저는 그게 냉동고인 줄 알았어요. 음. 근데 냉동고가 아니더라고요. 그렇죠. 냉장 상태. 아. 여서 그분이 이제 구더기 막 이런 걸로 막 이렇게 아. 덮여 있는 그렇죠. 건데
그 구더기가 그대로 거의 살아 있어요. 예. 근데 왜 냉장을 보관하는 거죠? 뭐 그럼 신선도를 시체가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 건가? 썩어가는 거 아닌가? 부패하지 않나요? 네, 그렇죠. 근데 이제 말하자면은 얼리면 거기서 조직이 파괴되나요? 얼렸다 풀면은 파괴가 되겠죠. 아. 이제 그 구더기 활동은 자연스러운 거니까 자연스럽게 이동하면서 그 네. 령을 파악할 수 있죠. 구더기의 음. 령을 파악할 수 있는 시간을 알 수 있는 어. 거라서 아. 그 굳이 냉동을 할 이유는 없어요. 아, 근데 우리 느낌은 당연히 네, 맞아요. 냉동돼 그렇지. 있는 그 상태를 그걸 유지해야 볼 거라고 된다고 생각했는데 생각하거든요. 그 냄새나 이제 썩어가는 중이니까 아. 그래서 그때 9명인가 갔었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2명, 3명밖에 못 봤어요. 어. 다 여성 의원들이랑은 못 보겠다고 아. 하고 시체가 훼손돼가지고 그때 이제 유병헌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방법이 뭐 이빨을 봐야 된다. 아. 그 이빨이 뭐 하는 거 그냥 손가락 뭐 하나가 그때 잘렸든가 뭐 음. 그걸 보라는데 네. 아 이제 그걸 그래갖고 결국은 2명인가 3명인가 들어갔어요. 저랑 박원석 의원인가 하여튼 뭐 누구랑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하는데 최종적으로 그럼 손가락을 한번 봐라는 거야 날 보고. 그래서 보면 아나. 이거 보면 알아. 근데 하여튼 잡고 손가락 1등 한번 이렇게 보긴 봤죠. 근데 참 이분도 그때 이제 그 사망하면 치아 기록, 의료 기록 이런 것들을 가지고 진위 여부를 밝힌다는데 이분은 치아가 뭐 금리빨 이런 것들이 엄청 많은데도 의료 기록은 하나도 없어. 야매로 하셨구나. 네. 어디서. 아니 거기 그 뭐냐 안성에 있는 금손 지하에 네. 의료실이 따로 있어요. 아. 치과 의료기가 따로 있었어요. 그래서 의료 기록이 하나도 없고 다 이상한 사람들은 기록이 없어. 우리 황교안 총리도 담 맞은 기록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 당시에 3가지가 있었죠. 네. 치과 기록, 여기 손가락 변형, 그 다음에 이제 뭐 DNA 관련된 부분인데 그게 이제 인터넷상에 많이 얘기된 게 네. 그 손가락 그 변형된 부분은 그건 말도 안 된다. 왜냐하면 그거는 그건 쉽게 조작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가치는. 근데 이제 국가수에서는 자랑스럽게 이제 봐라 이거 여기 변형돼 맞냐라고 했을 텐데 문제는 그거를 이제 정확히 현미경적으로 확인했어야 되는데 그냥 의원님한테 보여주려고 한 거였고 의료기록은 네. 말씀하신 것처럼 치과 의료기록은 원래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그 유병헌의 개인 주치, 치과 주치가 네. 가지고 있는 것도 기록은 또 안에 있었기 때문에 의미가 없었던 부분이었죠. 그래서 굉장히 그 의심이 많았던 부분이고 아직까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심이 많은 건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네. 그 의사가 와서 확인을 했어요. 본인이 네. 맞다라고 하는. 그러면은 당신이 내부적으로 갖고 있는 의료 기록이 있냐? 그걸 맞춰봐야 될 거 아니냐 했더니 없는데 자기가 치료를 해왔던 것으로 보면 기억할 수 있다라고 해가지고 그냥 넘어간 거예요. 그런 게 그때는 많았던 게 주로 이제 그런 거죠. 그 내부자들이 많은 거예요. 그 유병헌 주변에는 네. 네. 그 의료인들이 다 그 내부자들이었던 거예요. 아. 의사들 많았잖아요. 네. 그때 나와서 의료했던. 그러니까 경찰 수사의 입장에서는 증언을 신뢰할 수 없어요. 네. 내부자의 증언은 신뢰할 수 없어요. 이해관계자인데 어떻게 신뢰하겠어요? 근데 진짜 그냥 길 가다가 돌불에 넘어져가지고 그냥 맥없이 땅에서 썩어서 죽는다는 게 그게 말이 되나요? 글쎄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그 발견된 뒤부터 거의 한 1년 넘게를 뭐 그것이 하셨다부터 시작해서 웬만한 시사 프로그램 네. 거의 계속 그 일주일에 한 번씩 가면서 저기 후속 취재를 했거든요. 네. 그거는 아마 그분들이 잘 모를 거예요. 그것이 알고 싶다랑 같이 하시면 우리 또 사망 사건 큰일 나는데. 그 JTBC의 스포트라이트라는 데에서 네. 네. 아주 본격적으로 뭐 이제 접근을 해서 했는데 그분들도 겁을 내했어요. 왜냐하면 그때 저희가 움직였을 때 그 뒤에서 따라오는 애들이 미행하는 애들이 있더라고요. 젊은 애들이. 그래서 제가 그분들한테 얘기했죠. 그 스포트라이트 팀 PD들한테 이거는 조금 이따 하시라고. 이건 위험하다. 왜냐 아직도 네. 이 상황을 저기 정리가 되지 않은 거라서 네. 만약에 이게 그 실제적으로 어디가 연결될지 모르는데 만약에 이게 방송도 중요하지만 목숨도 중요하지 않냐라고 해갖고 그때 아마 JTBC 1회 방송분에서 그걸 보신 분들은 왜 이렇게 부실하지라는 걸 느끼셨어요. 네, 맞아요. JTBC 네. 1회가 유병헌 관련된 부분이었거든요. 그건 그분들도 알고 다 아는 거죠. 근데 아마 정권이 바뀌면 다시 그 방송을 할 거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 유병헌도 이제 화장해버렸고 그 현장도 다 없고 뭐 그런다고 수사 기록을 진짜 꼼꼼하게 서류라도 남겨놓은 것도 아닌데 시간이 지나고 정권이 바뀌면 뭘 알 수 있는 게 있나요? 그때 스포트라이트 제작진이 만들어 놓던 취재가 사료가 있죠. 되는군요. 있죠. 어. 그러니까
공개하면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정권이 바뀌면 할 수 있는. 아. 교수님 판단하시기에는 그 근거로 보면 뭔가가 뒤집혀질 수 있을 조금씩 만한 아. 그 내용들이. 있는 것 같았어요. 아유 예. 그럼 살아있는 유병헌은 큰일 났네. 그러게요. 저는 살아있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네. 요즘 뭐 저희 모르는 특조위 걸로 이런 게 그냥. 다시 구성돼가지고 다시 네. 수사가 될 수도 있겠네요. 어쨌든 세월호 네. 참사 특조위는 다시 해야 되니까요. 네. 네. 근데 음. 거기에 또 하나가 당연히 유병헌 사암과 관련된 부분도 들어가죠. 네. 아. 순천 경찰서장 큰일.